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므로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걱정과 두려움, 불안과 부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으로 걱정은 불안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야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선 불안, 두려움을 포함한 부정적 감정을 걱정이라고 통칭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헤드버스입니다. 최근에 미국을 다녀왔어요. 개인적 견해로는 한국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자연과는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들, 웅장한 경관을 보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멋진 자연을 혼자 보기엔 아까워서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자 카메라 들고 조금이나마 영상 찍어봤습니다. 그냥 영상만 보여드리기 뭐해서 탐험하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생각들을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굉장히 가파른 절벽길과 물소리 따라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들을 헤쳐 거대한 호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험길 같아요. 위험도 있고 보상도 있는 모험 말이죠. 모험을 떠날 땐 돌아올 걱정은 딱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일어나지도 영향 주지도 않을 걱정들이기 때문이죠. 걱정과 불안,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면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받은 자아, 그 걱정이라는 벽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나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뇌가 그렇게 굳어버리고 습관이 된 것이죠.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뇌와 신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불안한 상태를 목숨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전두엽을 비롯한 다른 뇌 부위에 신선한 피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적 사고가 내 뇌와 몸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나를 지켜야 되니까. 작은 위험에도 뇌와 몸이 반응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해당 피질층이 두꺼워집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걱정과 불안, 부정적인 감정만을 쫓아가기 쉬워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불안해집니다. 불안과 분노가 습관이 되며 만성화되죠. 정말 해야 될 일에는 에너지를 쏟을 수 없게 되며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도 점점 갉아먹습니다. 그 걱정은 스트레스로 몸에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죠. 하지만 여러분의 걱정은 근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걱정으로 인해 용기는 사라지고 정작 필요한 데 쓰여야 되는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걱정은 감정적인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과도한 걱정이 뇌에 영향을 줄 때 인지 과정에 오류가 생겨나는데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며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해력과 문장의 독해력이 떨어지며 인지, 추리, 판단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불안과 긴장의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머무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면 과거도 미래도 없어집니다. 저도 한때는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이 목표 지향적인 삶이라 착각하며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주어진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현재를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생산성의 측면에서도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더 낫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대부분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한다고 걱정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걱정이 사라질 수는 있지만 불안과 걱정의 회로가 과도하게 발달한 뇌는 언제든 나를 괴롭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명상과 브레스워크 등이 우리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시켜 뇌를 긍정적이고 더욱 똑똑하게 만들어줄 것임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약 8주간의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헬스나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골프 등의 운동을 8주 동안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신체도 건강해지고 실력이 꾸준히 늘겠지만 뇌를 바꿀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내 뇌를 바꿔나가는데 8주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짧게 느껴지지 않아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저는 이미 명상과 브레스워크, 많은 웰빙 요소들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우여곡절도 있었고 중간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8주 동안만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경험을 다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명상을 시작하시는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도 있는데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사업, 성공, 성장, 행복, 안정, 집중력, 창의성, 대인관계 등등. 그것을 목표로 지정해서 희망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되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당신이 목표하는 그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명상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꾸준히 해내는 행동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달력이나 노트에 하루하루 동그라미를 쳐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만으로 건강한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그렇게 습관을 이루기도 쉬워지고 다른 중독 요소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명상이나 훈련을 통해서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중독의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도파민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과연 합당한 노력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노력 없이 쉽게 얻어진 쾌락은 중독과 집착의 도파민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끊어내고 싶어하는 그것들 맞습니다. 반대로 노력을 통해 고통을 이겨냈을 경우에는 건강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명상을 포함한 찬물 샤워, 감사일기, 요가, 운동들도 좋습니다. 그로 인해 도파민 결핍에 이르지 않아 다른 중독과 집착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주는 건강한 도파민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명상은 운동과 비슷하기도 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점점 고강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10kg의 무게였다면 나중에는 20kg의 무게나 횟수를 올려주어야 되죠. 반대로 명상은 점점 익숙해짐에 따라 몰입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약 10분, 20분가량의 명상을 통해서 몰입을 경험했다면 훈련을 하면 할수록 몰입에 필요한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3분 만에 몰입을 경험하고 명상의 여러 긍정적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더욱 숙달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명상 상태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죠. 외부 환경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노릇이지만 내부 환경을 바꾸면, 즉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 모든 게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아도 좋은 것만 오게 됩니다. 부정, 분노, 고통, 걱정, 근심은 들어올 틈이 없어지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나갈 것은 세상을 다양한 각도로 보는 관점과 의식입니다. 의식과 믿음은 정말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그것을 경험해보거나 깨닫는 순간 이 세상은 정말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내가 지금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내 의식이 변하면 세상이 바뀌어 있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겪고 있는 걱정, 공포, 불안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공포가 나를 죽였는지, 그 공포가 정말 현실이 되어 나를 잡아먹었는지 말입니다. 걱정과 공포, 불안이 닥쳐올 때면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불안하지? 그게 나를 죽일 정도인가? 좋은 것들 같이 보려고 이렇게 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인스타그램이나 메일을 통해서 언제든 연락주세요.